셋째 시간에는 그 두 가지 내용을 할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이 사무소 명칭입니다. 명칭. 명칭을, 중개업소 명칭을 이렇게 쓰십시오. 명칭 사용. 첫 번째.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명칭 쓸 때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가 뭐죠? 공인, 중개사, 또요, 사무소.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쓰든지, 개공은. 아니면 어떤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가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없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그런 명칭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중개란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부칙 개공이 좀 독특하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걸 어기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호 쓸 때 명칭이 상호잖아요. 근데 이게 명칭을 갖다가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썼어. 예를 들어서 명칭을 황소부동산이라고 썼다고.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이거? 황소부동산. 안 되지. 황소부동산 중개자가 더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황소부동산이라고 쓰면 법 위반이죠. 응? 이렇게 쓰거나 이 문자 들어가거나 또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상호 쓴 거, 상호. 이렇게 쓰면 잘못 쓴 거지. 그러면 백과 이렇게 되지. 근데 이렇게 잘못 쓴 게 만약에 간판에 이렇게 써놨다고 하면 이 간판은 잘못된 간판이죠. 간판 노란 게. 그러면 철거명령 대상. 그죠? 근데 만약에 자진철거 안 하면 등록관청에 철거명령을 받고 자진철거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대집행. 어느 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 대집행법이라고 있어요. 대신 떼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용을 떼냈어야 할 사람한테 물린다. 그게 대집행이란 말이에요. 노란 건 간판일 때 하는 얘기입니다. 간판. 간판이 아니라면 과태료하고 끝. 큰 위반사항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간판 실명제. 이게 무슨 말이야? 간판에다가 뭐 하라고요? 이름 적으라고. 여기서 간판에 이름 적격되어 있는데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간판만 얘기합니다. 벽면,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벽에 딱 붙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벽에다, 보통 벽에다 붙여가지고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벽면, 이용, 간판이고. 그 다음에 돌출 간판이라고 해가지고 튀어나온 간판이 있죠. 걸어가는 사람이 길 앞을 보면서도 볼 수 있게끔 튀어나온 간판. 돌출 간판. 또요. 옥상 간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간판에는 뭐예요? 뭘 적으라고요? 이름.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게 혹시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은 누구의 이름을 간판에 적어야 되고요? 대표자. 분사무소의 간판이다. 5개 광고물입니다. 간판이 5개 광고물. 그랬을 때는 분사무소일 때는 누구의 이름을 적고요? 책임자. 분사무소를 잘 물어보죠. 근데 만약에 간판 실명제를 어겼어요. 그럼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리고 이게 간판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면 간판 실명제를 어겼다. 거기다 이름을 안 적거나 허위로 적어놨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간판이죠. 그럼 그게 뭐가 와요? 철거명령. 간판이니까. 그 다음에 뭐요? 대집행. 잘못된 간판은 떼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됐죠? 한 세트입니다. 이게. 여기는 간판이 아닐 수 있죠. 이쪽에. 상호를 써놨는데 잘못 썼어. 그 간판이 아닐 수 있죠. 그러면 그 밑에 노란 건 빠지는 거예요.
간판일 때만 여기 추가되는 거지. 여기는 무조건 간판 얘기죠.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간판을 반드시 설치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판 설치할 의무는 없으니까. 아예 중개업소인데 간판이 안 달려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단다면 그 간판에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안 달면 안 다는 거고. 두 번 나온 거예요. 설치 의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시광고예요. 표시광고. 표시광고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 표시광고를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만 광고할 수 있어요. 개공만. 다른 사람 못하고 개공만 광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공이나 중개보조는 광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광고할 때는 자 광고 전단지에 반드시 표시 광고할 때 광고 전단지, 광고지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좋아요. 표시 광고할 때 광고 전단지에 반드시 들어갈 게 4개가 있다. 그 4개가 뭐냐면 성명, 이소연이라고 암기했어요, 우리가. 그럼 광고 전단지에 반드시 들어갈 게 뭐냐? 성명 들어가야 돼. 이름. 그 다음에 명칭, 상호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소재지 들어가야 돼. 연락처 들어가야 돼. 네. 성명, 이소연 암기 꼭 해두시고 광고 전단지. 그런데 광고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가로 2번 인터넷 광고가 있어요. 인터넷 광고. 이건 광고 전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건 인터넷 광고. 이때 인터넷 광고할 때도 보면 형식상 성명, 이소연 들어가고 플러스 소면 가격 등 요것도 요 인터넷 광고 매체물에 요것까지 들어가야 되겠다. 더 늘어나네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성은 뭐예요? 또 똑같이 인터넷 광고할 때도 그대로 들어가요. 성명. 명은 뭐예요? 명칭. 소는 뭐예요? 소재지. 연은 뭐예요? 연락처. 이렇게 되니까 광고할 때 그대로 다 들어가야 돼. 거기다가 인터넷 광고할 때는 뭐 또 더 들어가는 게 또 있죠. 소가 뭐예요? 이것도 소고 이것도 소인데 이건 중개사무소 소재지고 요것은요 부동산 물건 소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물건. 그 다음에 면은 뭐죠? 중개하는 물건의 뭐예요? 면적. 소면. 그 다음에 가격도 인터넷 광고할 때 올려줘야지. 가격도. 이렇게. 그러니까 소면 가격 등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할 때가 광고 거기에 올릴 내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광고지는 뭐예요? 성명, 이소연. 인터넷 광고할 때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 세 번째가 뭐냐면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안 돼.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하는 것은 허위 매물을 광고한다든지 있지도 않은 매물, 광고할 때 거짓으로 광고한다든지 광고할 때 과장 광고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허위 매물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이런 식으로. 요게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부당 광고예요. 이걸로 광고하든 다 요 세 번째 요거는 다 걸리는 거라고. 근데 요 세 번째 요 내용은 이거든 간에 다 걸리는데 요것은 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내용. 위에는 이게 요런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맞든 틀리든 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밑에는 그 내용이 허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허위 매물은 있지도 않은 걸 올리는 거고요. 거짓 광고는 있는 매물인데 그걸 내용을 가짜로 올린다는 거지. 이건 좀 지나치다는 거, 과장 광고. 그래서 내용 규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 거 1번, 2번 형식 요걸 어겼을 때는 요거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빼먹었죠, 연락처? 100과. 근데 내용이 이렇게 부당 광고가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기면 내용을 어겼기 때문에 500과. 이렇게 돼요. 이렇게 500과.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이번엔 새로 생긴 거. 특히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광고되는 내용이 허위가 있는지 없는지, 광고할 걸 빼먹었는지 이런 것을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서 이거 둘이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거이면서 이렇게 될 수 있죠. 물론 이거이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링 제도가 있어요. 모니터링. 감시하는 제도가 있다고. 누가 모니터링 할 수 있죠, 이거? 광고에 이런 게 들어가 있나? 혹시 가짜 내용이 광고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 모니터링 누가 해요? 국장이. 유력합니다, 출제가. 모니터링, 감시 누가 할 수 있어요? 국장이. 등록관청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러면 X. 요거 핵심. 자, 시험 문제 출제거리는 제가 볼 때는 표시 광고 쪽이에요, 여기. 그리고 얘하고 얘 잘 구별하셔야 돼. 요건 간판 얘기입니다. 물론 간판이 광고 매체물로서의 그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빼고 이건 광고고, 광고 매체물 중에 간판은 따로 지금 규제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간판에 반드시 적으라고 하는 건 뭐죠? 성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판에 연락처나 소재지 같은 건 적으라는 법이 없죠. 근데 광고 간판 말고 나머지 광고 매체물에는 집어넣을 게 많죠. 그 차이점. 맞춰보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전화번호를. 5개 광고물에 5개의 광고물에는 이름만 적으라고 돼 있을 뿐이에요. 이름, 성명. 간판 실명제가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조문에는 간판 실명제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간판 실명제라고 하셔야 돼. 광고 실명제 그러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넓은 의미에서 맞지만 문제 푸실 때는 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광고 실명제라고 하지 마시고, 광고는 실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칭도 들어가고 소재지 들어가고 연락처도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고 실명제는 그렇게 그런 용어 쓰지 마시고 간판 실명제. 그리고 뭐요? 광고할 때는 성명 이소연 이렇게 돼. 광고할 때는 성명 이소연. 인터넷 광고는 플러스 소면 가격 등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간판 철거. 간판을 떼야 되는 경우가 있죠. 간판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 사유. 우리 암기할 때는 처리 패치라고 한 게 있었어요. 간판을 떼야 될 경우. 응? 자, 철거해야 될 경우. 어떤 경우죠? 세 가지인데. 하나가 이전 신고, 또 폐업 신고, 또 등록 취소. 그러니까 업무 정지 당했을 때는 간판을 철거할 사유가 돼야 안 돼요? 휴업 신고했을 때도요. 휴업 신고도 간판 철거 사유가 안 되죠? 처리 패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간판은 언제까지 떼어야 됩니까? 지체 없이 철거. 바로 띄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띄면 어떻게 됩니까? 철거하지 않으면, 이거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철거 명령 할 필요가 없어. 법에서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 사유로 정해놓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철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안 띄고 있죠. 이사 갔는데도 안 띄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대집행.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과태료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뭐예요? 대집행. 법에서 철거 사유로 정해놨다는 얘기는 철거 명령을 내린 거하고 똑같아요. 철거 안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대집행.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한다고요? 행정 대집행법. 자, 사무실에요. 걸어두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게시할 서류. 게시 서류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4개죠, 4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느냐? 등, 보고, 자요. 이렇게. 등, 보고, 자요. 걸어둘 서류입니다. 등이 뭐예요? 등록증. 원본이요, 4번이요? 원본. 분사무소라면 등록증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신고필증. 다 원본. 보는요? 어디 있는지 안 찾으셔도 괜찮아. 있자 나와. 보증서류. 그 다음에 자는요? 자격증이죠. 자격증 걸어놔야 됩니다. 이 자격증 원본일까요? 4번일까요? 원본. 여기 뿔 달렸어요. 그런데 누구의 자격증도 걸어놔야 되고 개공 거. 또 누구 것도? 소공 거. 뿔 달렸어요. 이 자격증은. 그 다음에 요는 뭐예요? 요일표. 그죠? 따라서 걸어둘 서류에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서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이거 걸어두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안 걸어두면 위반하면 백과죠.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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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00과 내용 500과 요건 100과가 없지 이건.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간단한데 안인자가 쓴 게 있어요. 안인자. 공인인계사 안인자가 공인인계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썼다. 개공 안인자가 공인인계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안인자가 썼다. 개공 안인자가 표시 광고했다. 원래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는데요? 개공만 할 수 있죠. 개공 안인자가 표시 광고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죠? 개공 안인자가 공인인계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썼다. 어떻게 처벌받아요? 개공 아닌 사람인데 간판을 달았어요. 간판을. 여기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썼다고. 이게 개공도 아닌 사람이 간판에 이렇게 썼어. 안인자가 쓰게 되면 다 어떻게 처벌받아요? 그리고 이 간판은 잘된 간판이에요? 잘못된 간판이에요? 안인자가 이렇게 썼는데 잘못된 간판이니까 어떻게 해요? 철거명령. 철거명령 받고도 자진 철거 안 하면 뭐해요? 대집행. 이렇게 되죠. 이건 과태료 정도가 아닙니다. 안인자가 쓰게 되면 뭐예요? 1학년 1반. 그러니까 철거명령 대집행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잘 보세요. 명칭을 쓸 때 혹시 간판에다 잘못 써놨다 그러면 철거명령 대집행. 간판 실명제를 어겼다 그러면 잘못된 간판 확실합니다. 그래서 철거명령 대집행. 이렇게 돼요. 여기는 간판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간판 빼고 나머지 얘기예요. 이건 간판 얘기긴 한데 이때는 이 자체가 철거명령이야.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대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철거 관계없죠. 이건 밑에. 이건 왜요? 잘못된 간판입니다. 안인자가 써놓은 것도 잘못된 간판이에요. 그러면 안인자는 형사처벌 받는과 동시에 뭐예요? 이 간판은 철거명령 대상, 대집행 대상이 된다. 응?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명칭 사용 등에 대한 거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한번 빨리 정리해봐요. 자, 42페이지 보시고. 네모 4번에 사무소 명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다가 뭐라고 써야 된대요? 공인인계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여기는 부칙 개공 얘기가 안 나왔네. 근데 우리 교재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이름,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분사무소일 때는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기된다. 동그라미 2번이 칠판에서 뭐예요 지금? 2번이죠? 간판 실명제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요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 동그라미 1번에서는 이렇게 쓰십시오 라고만 했지 이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근데 사실 부칙경우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죠?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은 철거명령 대상이 될 수 있죠. 이 경우에 철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대신 떼낼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그 얘기죠. 오른쪽에 보시면 가로 2번에요.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죠. 지금 이쪽이 들어갑니다. 아닌 자가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학년 1반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네모 5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가로 1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을 명시해야 되겠다. 그죠? 광고할 때 성명, 이소연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빠지면 백과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쵸? 자, 가로 2번. 표시 광고 금지라고 돼 있죠? 이거 뭐예요? 개공 아닌 자는 광고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표시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개공만.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어떻게 돼요? 1학년 1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로 2번에 밑에다가 아닌 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위반했을 때는 1학년 1반.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가보시면 네모 7번이에요. 간판에 철거라고 돼 있죠? 네모 7번에 가로 1번.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겠다. 철거하는 사유 3가지 어떻게 암기했었어요? 처리 패치 이렇게 암기했던 거죠. 철거해야 되겠다. 이전 신고 제일 밑에 박스요. 또요. 폐업 신고 또요. 등록 취소 요 3가지는 철거 사유다. 제일 밑에 거. 이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면 자진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철거 사유에 들어가는 불구하고 철거 안 하면 그때는 대신 떼낼 수 있죠. 그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그 밑에 네모 8번은 요 개시 의무 이거네요. 개시할 서류. 암기 어떻게 썼어요? 개, 등, 보고, 자요. 개, 등, 보고, 자요. 그래서 1번이 등록증 원본, 2번이 요율표, 요율표, 3번이 자격증 원본. 이때는 개공 것도 걸고, 소공 것도 걸고. 네 번째요. 보고, 자요. 보증 서류죠? 걸어야 될 거 4가지 있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볼 게 뭐냐면 법인 업무를 갖다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들어가는 거 요게 14조에 나와 있어요. 14조. 자, 여러분들 교재는 찾아보시는데 앞쪽에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있어요.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 들어가기로 합니다. 39페이지 보시면 네모 1번이 뭐냐면 법인 업무에서 박스 안에 7가지가 있지요. 그거 지금부터 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죠. 자, 14조계사 중이 어떤 사람 관상을 딱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을 할 뿐인데 지금 현재는 뭐 하고 있는가? 경공매 컨설팅을 하고 있네요. 이런 뜻입니다. 자, 7가지 업무 암기하셔야 돼요. 자, 14조계사 중이 관상을 딱 보니까 그 사람 관상이 큰 도시를 경영할 뿐입니다. 서울시장감인데 아직까지는 경공매 컨설팅 하고 있어요. 총 7가지 업무. 매년 한 문제씩 나오죠. 자, 중이 뭐죠? 중개업. 그죠? 이 중개업이 본업입니다. 관이 뭐예요? 그 다음에 관리를 대신해 준다고요? 뭐요? 관리 대행. 자, 관리 대행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임대 관리. 그러니까 법인이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임대 관리하는 것을 직업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 대신 관리해 주는 거죠, 지금. 관리 대행 업체 그러잖아요, 요새. 관리 대행 업체한테 맡겼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임대 관리해 주는 그런 일을 법인이 할 수 있다. 근데 조심할 건 요때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임대 관리해 줄 수 있는 대상 부동산은 딱 2개인데 하나가 뭐고요? 상업용 건축물. 또 하나가 주택이죠. 2가지에 대해서만 관리 대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농업용 창고 시설에 대한 임대 관리 그러면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게 임대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임대 관리업을 하시는 거예요. 임대업은 이제 월세 수입이 있는 거고요. 임대 관리업은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월세가 아니고 자기 보수를 받는 거고 이거. 자, 그 다음에 관자가 뭘까요? 관자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상자가 뭘까요? 상담. 이렇게 상담이 다른 말로 컨설팅. 뭐에 대한 컨설팅이죠? 요게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냐에 대한 컨설팅, 상담.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상담, 컨설팅. 거래할지 말지에 대한 상담, 컨설팅. 줄여서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이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거 맞죠? 자, 여기 세 번째 업무고요. 네 번째 업무가 뭐냐. 도시라고 돼 있죠. 도시라고 암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도배나 뭐죠? 이사업체 소개예요. 중개하다 보면 손님들이 도배하거나 이사할 일이 생기게 된다고요. 필연적으로. 그 도배나 이사업체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요? 소개. 그래서 중개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서 도배나 이사업체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조심할 것은 도배업이나 이사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요게 자 법인이 도배업 자체 또는 인테리업 자체, 포장 이사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소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소개업을. 그래서 거기 같은 말로 뭐라고 나오냐면 주거 이전에 부수는 용역의 알선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 교재는 동그라미 7번이네요. 동그라미 7번 보고 있죠. 박스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개 의뢰인에 의뢰했다는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이거죠. 근데 뒤에 보니까 주거 이전에 부수는 용역에 뭐라고 나와요? 알선. 이렇게 나왔죠. 같은 말입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는 용역. 도배나 이사 얘기합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는 용역에 뭐요? 알선. 자, 그 다음에 경영 이렇게 나왔죠. 경영. 이건 경영 컨설팅. 경영 정보의 제공, 경영 기법의 제공인데 중요한 것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이 업무인 경영 컨설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 들어갑니까? 부동산 사장님이죠. 여기가 중요하죠?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기법 제공이다. 경영정보 제공이다. 그럼 법인 업무가 아니죠?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개공, 사장님 이렇게. 분자는 뭐죠? 분양계약 체결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거죠. 분양대행. 분양대행도 대행자 들어가는데 요때 대상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을 분양대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분양대행할 수 있죠. 상주대행. 대행자가 나오면 언제나 상주대행. 상업용 건축물요. 또요. 주택이요. 따라서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그러면 법인 업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죠?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그러면 아니고. 자, 경공 및 컨설팅. 우리 박스 안에서는 경공 및 컨설팅이 동그라미 몇 번이요? 2번에 있네, 2번. 예. 경매 또는 공매 물건에 대한 알선. 이거 그냥 소개만 시키는 거죠. 대리는 뭐죠, 이건? 대신 낙찰 받아주는 거,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경공 및 컨설팅까지, 컨설팅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한다면 총 몇 가지 업무가 됩니까? 총 7가지 업무를 할 수 있다. 누구의 업무가? 법인 업무가. 그러니까 법인은 요 7가지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요, 할 수 있다, 없다? 나머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법인이 문구점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중개업을 하면서? 운송업 할 수 있어요? 같이? 안 되죠. 도배업도 못하죠? 도배업체 소개는 할 수 있었습니다만 도배업 자체는 못한다. 못한다는 거. 이걸 갖다가 어기고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업무를 법인이 해버리면 법을 어긴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끔 문제 나오는데 법인의 등록이 날아갈 수가 있다. 임등치 사유가 되죠, 이건? 어기면 이렇게 되죠. 자, 법인 업무를 갖다가 본질적으로 좀 봅니다. 자,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제일 끝에 있는 경공 및 컨설팅입니다. 이 경공 및 컨설팅은 가만히 보면 법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경공 및 컨설팅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원래부터 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누구는 못합니까? 복덕방 할아버지는 못하십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제일 밑에 네모 2번에서요. 네모 2번에서 다음 페이지에 있군요. 다음 페이지 보면 가로 3번에 나와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오시면 여기 업무 중에서 경매 나온 물건, 공매 말고
경매에 나온 물건을 갖다가 대신 받아주는 입찰 대리를 한다 그러면 이 경매 대리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공인개공이나 법인개공이 할 수 있으나 경매 입찰 대리를 한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법원에 등록을 한 번 더 하셔야 되죠? 이때 등록을 어디에 등록하는 걸 얘기해요? 법원에 등록하는 거. 지금 밑에 39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가 아니고 가로 2번 얘기해요. 가로 2번. 그렇죠? 자, 개혁공인회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동그라미.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했을 때 대리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경매 대리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 등록해야 된다고 해요? 둘째 줄? 등록관청이 아니고 법원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알선 정도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돼요. 경매 대리만큼은 법원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이 빨간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요. 거의 다 끝났는데 여기 7가지 업무 중에서 제일 위에 요 중개업 있죠? 요 중개업 있죠? 요것이 중개업, 요것이 본업이에요. 제일 위에 거. 요거 중개업입니다. 이게. 이 중개업에 이 파란 거에 대해서 이게 본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데 이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법정 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요게 법정 한도가 있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안 되겠죠? 많이 받으면 뭐예요? 금지행위로 처벌합니다. 그죠? 근데 요 파란 거 빼고 나머지 밑에 것들은요. 중개예요? 아니에요? 요 파란 거 빼고 나머지는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가 아니다. 요 파란 것만 중개예요. 중개가 아니니까 이거 해주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 즉 복비가 아니죠? 복비가 아니니까 법정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많이 받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지난주인가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요걸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되지만 이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이것은 법원에 등록하고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때 요 입찰 대리, 경매 대리, 경매 입찰 대리와 관련해서는 보수에 대해서 법정 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것만큼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요거 파란 거 빼고 이거 없다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없다고 설명드렸는데 단 뭐는 있어요? 빨간 건 있어요. 또 대법원 예규에 나오죠?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하지만 얘는 또 예외다. 이렇게. 또 하나요. 이거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개공은 어때요? 일감이. 부칙 개공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업이 뭐예요?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중개업 하면서 딴 일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겸업이 가능합니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는 한 법에서 겸업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중개업하면서 딴 일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쌀가게도 같이 할 수 있고 문구점도 같이 할 수 있고 특이하게 여기 보면 도배업도 같이 할 수 있고 인테리어업도 같이 할 수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법이라고 다른 점이. 더 나가서 뭘 할 수 있는가?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있죠?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4조의 업무가 이거잖아요. 7가지. 할 수가 있다. 단 14조 업무 중에서 부칙 개공은 못하는 업무가 하나 있는데 뭘 못하죠? 경공매 컨설팅. 경공매 컨설팅은 일체 부칙 개공을 할 수가 없다.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못한다. 일체 못하죠. 일체. 그렇죠. 요거 중요합니다. 이 노란 것 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4조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까? 법인 업무를 몽땅 할 수 있나요? 몽땅 할 수 있다. 법인은 당연히 할 수 있고 공인 개공도 할 수 있고 차이가 없네. 부칙 개공은 14조 업무를 몽땅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뭘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
요 빨간 거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 빨간 거 빼고 파란 거 포함해서 여기 위에 6개 업무는 위에 6개 업무 있잖아요. 위에 6개 업무는 모든 계공이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거 빨간 거 빼고 위에는 모든 계공이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모든 계공. 부칙 계공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빨간 걸 못해서 그렇지. 됐죠? 자, 그러면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